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ll You Grammar in Exam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수의 일치입니다. 이 수의 일치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품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품사는 동사입니다. 그것은 아마 어느 선생님이나 또 어느 책이나 다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영어에서 이 동사를 verb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verb라는 단어를 사전 찾아보면요 물론 동사란 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verb라는 말에는 말이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 있잖아요. 그 언어, 말, 그게 영어로 verb예요.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품사인 동사는 곧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어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란 뜻을 가지고 있는 verb가 동시에 언어, 말이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 부분을 빼놓고 문법 시험 문제를 내기란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대부분의 문법 어법 시험 문제에서는 이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 것을 시험 문제에 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94학년도 수능 시험이 시작한 이후부터요. 한 6, 7년 정도 동안은요. 이렇게 동사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냈더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너무 동사 일변도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관계사도 내고 관계사가 굉장히 또 자주 내고 있죠. 그리고 또 형용사냐 부사냐 뭐 이런 걸 또 가리는 그런 또 시험 문제도 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품사는 동사 부분입니다. 그 시험이 수능 시험이 됐든 무슨 편입 시험이 됐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일치 부분인 것입니다. 동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수일치, 즉 단수 동사 써야 되느냐 아니면 복수 동사 써야 되느냐라는 그 수일치죠. 수. 물론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시제와 태 이렇게 세 개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하나만 더 추가시키자면 동사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또 이 동사는 뒤에 전치사 뭐가 붙었을 때 이런 뜻이 되고 또 저런 전치사가 붙었을 때 또 저런 뜻이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태와 연관되고 있고요. 그럼 어쨌든 가장 중요한 품사는 동사인데 동사에서 낼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수, 시제, 태 그리고 동사의 종류 이렇게 네 가지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수일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데요. 결국은 동사의 수일치라는 것이 뭐냐면 동사에 예를 들면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의상 비동사로 할게요. is야 are야. 즉 단수 동사인 is 써야 돼. 복수 동사인 are를 써야 돼.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건 결국 무슨 문제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동사가 단수가 쓰여져야 되냐 복수 쓰여져야 되냐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것은 바로 이 동사를 동사로 삼고 있는 주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를 보고 이것이 단수 명사이면 그러면 is고 즉 he 같은 거면 is고 만약에 they다 복수 명사 같으면 동사가 are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얘기긴 하지만 동사의 수가 제대로 됐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결국은 그 동사를 삼고 있는 주어, 주어는 품사가 명사죠. 그렇죠? 그 명사가 수가 단수 명사인지 복수 명사인지를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 시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동사 시험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명사의 수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방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단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복수 명사인 것이 있고요. 당연히 복수 명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단수인 명사, 단수 취급하는 명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 Caesar라는 단어가 있죠. Caesars 가위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가위죠. 그러면 Caesars is일까요? are일까요? 네. 그럼 우리 그 영어를 차라리 아무것도 거의 모르는 한 1학년 정도, 중학교 1학년 정도 학생은 S 붙었잖아. 얘는 뜻도 몰라요. Caesars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S 붙었잖아. 그러니까 아야 라고 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데 이렇게 그 S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가위라는 뜻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배웠죠. S가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수명사는 아니다. 라는 걸 어디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S 붙었지만 뜻이 가위니까 가위는 하나의 제품이니까 그래서 is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R입니다. R예요. 즉 우리 한국 사람 생각에는 가위는 당연히 하나의 제품이니까 단수 취급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복수 취급합니다. 네. 그런 것이요. eyeglasses도 그렇습니다. eyeglasses. 안경이죠. 안경. 여러분 이 안경도 하나의 제품이죠. 그냥 한 개의 어떤 그 물품입니다. 원 프로덕트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건 is라고 쓸 것 같지만 사실은 얘도 are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최초의 안경은 이 R이 있잖아요. R이 몇 개짜리죠? 하나짜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렇게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하나짜리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보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R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걔네 그 서양 사람들한테는 R이 이렇게 하나에다가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용으로 쓰고 있는 유리알이잖아요. 유리알, 글라스. 그렇죠? 이게 두 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R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미국 사람들도 이걸 R라고 해야 되는지 is라고 해야 되는지 또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공부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예외들이 있고요. 공부하기도 참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런 거 했으면 또 저게 답이고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잘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예를 들면 자 이거 복수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로 할까 한번 알아보자. 저건 뭐로 할까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체계를 잡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럼 머릿속에 복잡해져가지고 공부를 한 것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체계적으로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요거만큼은 확실하게 한다.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한 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돼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먼저 했던 거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을 추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그냥 쫙 해서 다양한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별로 공부 그 학습 효과상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아마 다음에 문제 풀 때 한번 더 나올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바지, trousers. 자, 이것은 있을까 알까요? 또 올림픽 게임 있죠. 예를 들면 the 24th Olympic Games 제24회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할 때 held일까요? were held일까요? in Seoul in 1988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되어졌습니다 할 때 수동태를 쓸 때 단수 취급이면 was held고 복수 취급이면 were held겠죠. 근데 주어는 the 24th Olympic Games 하고 S 붙어 있어요. 그럼 was일까 were일까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풀겠지만 지금 당장 이와 같이 좀 소소하고 아주 그 함정에 빠질 것 같고 예외적인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틀을 삼아가는 뼈대를 삼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루지 않고 그 다음 시간 또는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랑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 또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고 이건 내신 시험 문제도 나오고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실제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며 또한 각종 경찰대 시험 문제라든가 사관학교 시험 문제라든가 편입 시험이라든가 이런 그 토익이라든가 탭스라든가 이런 데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 1번부터 볼까요? 단수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단수 취급하는 게 이렇게 약간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이런 거를 앞에다가 대표적으로 먼저 해놨냐면, 한번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요. the number 한 다음에 of 이렇게 명사 of 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1번도 보십시오. 거기에 비교해 놓은 거 A number of고요. 또 B a supply of고요. C번 a total of고요. 그 다음 2번 3/4 of, most of, the half of 다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명사 나오고 of 나오고 명사 나와서 소유격인 거 있죠. 이렇게 뭐에 뭐 이렇게 된 거. 그럴 때 얘를 보고 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is인지 aren지를. 그렇죠? 편의상 비동사 현정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럴 때 과연 이것을 뭐 취급해야 되느냐라는 바로 이 부분부터 먼저 하겠다 이겁니다. 시험 문제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the number of 한 다음에 players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number of the players in my team.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예, 우리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1번에다가 지금 놓은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뭐의 뭐, 그래서 얘가 주어죠. 그렇죠? 근데 주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the number 단수 명사죠. 그렇죠? 그리고 해석은 우리 팀의 선수들의 숫자. 그렇죠? 수. 이것은 작아. 그래서 is small 하고 is를 써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the number가 단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팀의 선수들의 숫자가 좀 작아. 그러니까 뭐 한 20명쯤 있어야 되는데, 뭐 축구라고 한다면 11명이니까 후보 선수까지 합쳐서 한 20명쯤 있어야 되는데, 뭐 부상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한 10, 1 명밖에 안 돼.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팀 선수들의 숫자가 좀 작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the number of고요. 당연히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B번도 그렇고요. B번, a supply of 뭐 이랬습니다. 책에는 뭐 잘 나와 있지만 여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하겠죠. a supply 얘도 뭐예요? 단수죠. 뭐에 한 공급 이랬습니다. 공급 단수죠. a total of 자 뭐의 total 총액 또는 뭐 총수 하여튼 여러분 the number, a supply, a total 얘네들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참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예. 얘들은 지금 전부 다 만약에 동사를 비동사로 한다면 다 is다. 즉 다 단수다 이거죠. 다 단수예요. 알겠죠? 왜 단수냐고 물어보면 이거 왜 단수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단수 주어가 단수 명사잖아. 그러니까 단수야. 더 이상 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B번 해석해 볼까요? 자동차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 C번은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총수는 40만 명이다. 40만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예문 만드는 것을 그냥 엉터리로 써놓은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는 모릅니다. 정확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단수이므로 단수 명사이므로 동사를 단수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험 문제 참 자주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이때 요것과 늘 비교해서 the number가 아니라 a number of 이렇게 a number of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the players 하고 똑같이 in my team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is일까요? are일까요? 그것은 are small입니다. 예. 얘는 뜻도 달라요. 뜻도 다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a number of는 many 그래서 뒤에 있는 the players가 주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늘 여기는 복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팀의 많은 선수들이 작다. 여러분, 우리 팀의 많은 선수들이 작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선수들의 숫자가 작은 게 아니라 우리 팀의 많은 선수들이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우리 팀의 많은 선수들이 작다고요? 작아. 몸이 왜소하다고요.
키가 작고 몸집이 작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랑 이거랑.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거의 대부분의 책들에 a number of는 many 그리고 이 뒤 거를 주어로 치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서 얘나 다 마찬가지로 명사 of 명사에서 소유격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말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의 a number에서 이 a number가 사실은 주어입니다. 근데 그 a number에서 a가 굉장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굉장한 숫자 이래서 얘를 복수명사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all new in grammar in exam 이 시간에는 그것이 왜 그런 뜻이 됐으며 a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게 상당히 처음 들어본 것이며 또 이게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0점대 어법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차피 이거를 man이라고 하고 이거를 주어로 해도 늘 여기 복수명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동사는 복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가 나오나 아니면 넘버가 굉장한 수 이래가지고 그게 굉장한 수 그랬으니까 숫자가 많다라는 개념이므로 그래서 이거를 복수 취급해준다 개념상. 그래서 동사가 아다 이렇게 하나 어차피 동사는 복수 동사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좌 나중에 하다가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다가 그때 제가 필 받으면 그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어찌 됐든 간에 이 A number of 이것은 그 선수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작아요. 이렇게 된 것이고 또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선수들의 굉장히 많은 수 이렇게 하는 것보단 많은 수의 선수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에는 더 자연스럽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수의 선수들. 알겠죠? 키가 작다. 이렇게 된 것이고 A number of는 늘 복수 취급이다. 그래서 늘 복수 취급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 나오는 a total, a supply 얘네들은 그냥 어가 무슨 별다른 뜻이 있지 않아요. 그냥 공급, 총액, 총수 이런 개념으로서 단수명사지만 A number of 할 때 A number는 그 복수 취급하는 아주 예외적인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굉장한 수 이래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늘 복수 취급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사실은 시험 문제 참 자주 나옵니다. 2번이 되게 자주 나와요. 이제 어떤 경우들이냐면 우리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most o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ost of 2번 하는 것인데요. B번이요. most of the students in this class most of the students in this class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is야 are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주어는 당연히 또 이거죠. 뭐의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런데 문제는 영어의 명사 중에는 이런 명사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이 명사인데 지금 이거 자체가 이 명사 자체가 단수 취급하는 것인지 복수 취급하는 것인지가 결정돼 있지 않아요. 결정돼 있지 않은 그런 명사들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사는요, 일반적으로 그 단수 명사인지 복수 명사인지가 이렇게 결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student는 단수죠. students 하고 s 붙이면 복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명사는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 most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만 설명을 제가 하겠는데요. 여러분 much의 비교급이 more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상급이 most입니다. 그리고 얘네 이 much나 many는요. 그 자체가 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인 more도 명사가 될 수 있고요. most도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many라는 것 이것도 이제 명사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얘도 비교급이 more예요. 그리고 최상급이 most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much는 셀 수 없는 거 얘기할 때 쓰는 것이죠. 그 다음
many는 뭐죠? 셀 수 있는 복수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uch는 그게 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단수고요. many는 여러 개가 있다. 셀 수 있는 명사를 써가지고 복수 취급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much는 is고 many는 are죠. 됐습니까? much가 이제 명사로 쓰였다면 much는 is고 many는 are예요. 근데 문제는 얘의 비교급도 뭐고 얘의 비교급도 뭐예요? 그러니까 뭐는 단순히 복순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뭐가 many의 비교급이었으면 more are죠. 근데 이 뭐가 much의 비교급이면 얘는 is입니다. 단수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most도 마찬가지예요. many의 최상급이면 are지만 much의 최상급이면 is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자체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얘의 비교급 최상급이었는지 이것의 비교급 최상급이었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은 자기 자체만 명사만 보면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결정이 되지 않는 도대체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명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얘가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뒤에 거를 보고 수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번에 of 뒤를 보고 동사의 수 결정하는 그런 명사들이 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most of도 그렇고 자, 그 첫 번째 보면 3/4 of 했는데요. 이것도 분수죠, 분수. 여러분 분수는요. 예를 들면 4분의 3이면 우리는 4분의 3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네는 3을 먼저 쓰죠. 기수로. 3, 1, 2, 3, 4, 5, 6 이렇게. 그 다음 분모는 fourth 하고 이렇게 서수, 순서 있죠. 순서대로 쓴다 그래서 서수입니다. 그래서 fourth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건 4분의 3은 s를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4개로 나눈 것 중에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3개 있다고 해서 이 분수 자체는 s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s를 붙였지만 얘 전체가 분수가 단수 취급할 것인지 복수 취급할 것인지는 이것만 보면 모른다고요. 뒤에 거 보고 안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무슨 뭐 the earth 지구의 4분의 3이 물이야 그러면 is가 나오는 것이고요. 단수죠? 네. 그 다음에 the students 학생들의 4분의 3 그러면 이 4분의 3 학생들로 이루어졌어요. 여기가 복수면 얘도 복수 취급해서 쓴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어는 아닙니다. 에? 알았죠? 얘가 주어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보고 얘 수를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분수는 역시 뒤에 있는 of 뒤에 거 보고 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the half of the students 나오죠? the half of 이것도 뭐뭐의 반인데 이것도 뒤에 거 보고 수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a great part of 나왔죠. great part of 뭐뭐의 커다란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부분 이것도 그것이 원래가 뭘 이루어졌냐면 뭐 예를 들면 건물들의 커다란 부분 이러면 건물들 중에서 여러 건물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are지만 그냥 여기에 a build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의 커다란 부분 그럼 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 보고 수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능 영어는요 굉장히 논리적인 면을 봅니다. 그리고 문법, 어법 시험 문제도요 해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알았죠? 그러나 분명히 문법, 영문법에서는요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마저 다 저도 외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공식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워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것이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뭐의 대부분, 그 다음 분수, 그 다음 뭐뭐의 반, 그 다음에 뭐뭐의 커다란 부분, 그 다음에 the rest of, 뭐뭐의 나머지, 뭐뭐의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뭐의 4분의 3, 반, 커다란 부분,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뒤에 거 보고 수 결정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뭐 great portion of. portion이 부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의 커다란 부분. 이게 뭐 비슷한 뜻입니다. A great part of나 a great portion of나. 예. 이것도 뒤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거기서만 있는 것이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a lot of 있죠? a lot of.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배운 거 생각나십니까? many는 셀 수 있는 데 쓰이고 much는 셀 수 없는 데 쓰인다. 같은 많은이란 뜻인데. 그런데 a lot of나 lots of는 뒤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무거나 다 나와도 좋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만약에 복수명사 나오거나 단수명사 나와도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사를 있으냐 안 쓸 거냐는 것은 바로 뒤에 거에 따르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ore than입니다. more than은 유일하게 다른 거는 지금 전부 다 of가 나왔는데요. more than만 than 이하가 나왔죠. 그렇죠? 자, 이것도 뒤에 거 보고서 결정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자기 자체가 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뒤에 있는 거 보고 of 뒤에 거 보고 수 결정하는 물론 여긴 than이지만 이 뒤에 걸 보고 수 결정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보고 막 고민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들. 그렇죠? 이런 정도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이 체계를 좀 이렇게 세워서 외우기 쉽게 하자면 그게 아까 선생님 제가 얘기했던 뭐의 대부분이죠? 이건 뭐죠? 4분의 3 분수죠? 뭐의 반, 뭐의 커다란 부분, 뭐의 나머지, 뭐의 커다란 부분.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의 그 특징은 전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로 자기 자체는 결정되어 있지 않더라. 단수 복수가. 뒤에 거 보고 수 결정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이런 많은 이런 거는 그렇죠? 뭐에 더 많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렇지만 주로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됐어. 이제 답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러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헷갈리지 말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먼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The half of 나왔죠. The half of에서요. 뒤에 거 보고 무조건 동사의 수를 결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the half of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일단 the apples apples 그 사과들의 반이 썩었어. 그러면 are rotten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그 사과의 반이 그러니까 사과 한 개의 반이 썩었어. 그러면 the apple이죠. 그럼 뭐라고요? is rotten이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쉽지요. 그죠? 하란 대로 한 거잖아요. 복수명사 나오면 복수 취급, 단수명사 나오면 단수 취급.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현강에서 보면 늘 한 반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한 두세 명 이렇게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뭐의 반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the two girls 이렇게 나왔어요. two girls 저 두 소녀 그러니까 두 명의 여자애들 중에 반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is야 아예요? 여기 pretty 이렇게 썼어요. 아니 crazy 이럴까요? 미쳤다? 네. 미친년이야? 말했어요. 그러면 저 두 명의 여자애들 중에 반은 미쳤다. 그럴 때 하필이면 이 뒤가 to예요. 그럼 여러분 두 명 중에 반은 몇 명이죠? 한 명이죠. 내용상 하나죠. 그러면 is예요? a예요? is예요? a예요? 뒤에 거 보고서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복수니까 a인 거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두 명 중에 반이니까 둘 중에 반은 하나니까 그러면 is고. 답은 뭘까요?
예, is입니다. is예요. 그 개념을, 뜻을 따라줘서요. 근데요, 이런 말은 사실은 안 씁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투 나오면 어떡하나요? 하고 질문하고 그때 영어 선생님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걸 보면서 내가 막 속으로는 아싸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둘 중에 반 이런 표현을 안 쓰죠. 그죠? 실제로 안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명 이렇게 쓰지. 누가 둘 중에 반 이렇게 씁니까? 그렇죠? 실제로 안 쓰는 말입니다. 네. 둘 중에 반은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이러지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원이니까 is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옛날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의문처럼 여러분도 그런 학생이 있을까 봐서 한 것이고 실제로 시험지에 나올 일은 없는데 또 한 가지 이 말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초딩이 수학책에 나옵니다. 그 반의 개념 있죠. 2분의 1의 개념 있죠.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초딩이 수학책에는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나오긴 나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알겠죠? 그래서 알아는 두십시오. 아마 이거 시험 문제 이런 거 내면 나 이제 평가원 폭파하고 싶어요. 이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두시라고. 알겠습니까? 또 have of 나온 다음에 유독 하필이면 두 개가 나오면 둘 중에 반에서 하나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알았죠? 이와 완전히 또 비교되는 것이 more than입니다. 여러분 more than도요. 뒤에 거 보고 수결자한다 그랬죠. 근데 하필이면 more than one person 이렇게 나왔어요. more than one person이야. 그러니까 한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agree with me. agree일까요? agree일까요?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ten 이하를 보고 이거의 수를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one person 단수잖아. 그럼 얘 단수 취급해. 그래서 agrees 이렇게 붙여주겠죠. 그런데 아까처럼 내용으로 따지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가 나한테 동의해. 그럼 사실은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가 나한테 동의한다 그랬으니까 두세 명, 네 명 정도가 이상이 나한테 동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따져주면 분명히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복수겠죠. 그렇죠? 자, 답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agrees입니다. 단수 취급합니다. 짜증이 나죠? 그러나 이렇게 짜증이 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짜증이 나더라도 외우세요. more than은 have of와는 달리 뒤에 거는 무조건 뒤에 거 보고서 결정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more than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more than에서 more를 명사로 취급하지 말고 차라리 more than의 뭐뭐 이상의라는 형용사로 치자. 얘를 그냥 주어로 보자. 이런 학자들의 말이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more than은 무조건 뒤에 보고 하면 됩니다. 알았죠? 무조건 뒤에 보면 돼요. 근데 have of만 내용으로 따져줘서 더 to가 나오면 단수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뒤에 거 보고 수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겁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거. 자, 보십시오.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일이 다 외우기 뭐하니까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공부하는 방법 중엔 대부분 그죠? 뭐에? 4분의 3, 반, 커다란 부분, 나머지 커다란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 뒤가 전체가 나오고 전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그게 좀 수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말을 아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요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게 내가 그 현강에서 있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가 말이죠. 나한테 살해당할 뻔하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 one of 이렇게 나왔어요. One of the boys 이렇게 나왔어요. is예요, I예요? 그래서 내가 너 미쳤니? 그러니까 선생님 R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고3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니, 주어가 원이잖아요. 원은 하나예요. 원하고 지가 하나라고 말해놓고 복수 취급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is죠. 그래서 내가, 너 미쳤니? 이랬었어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근데 걔를, 너 미쳤니? 원은 하나잖아. 단수지, 당연히. 들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부를 꽤 잘하는 애인데, 제가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부분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주로 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 뒤에 거 보고서 결정해. 이런 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이거 얘기할 때. 근데 아이들은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걸 확 받아들여가지고 응용한답시고 one of the boys 소년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 한 명도 소년들 중에 있었죠. 그러니까 얘들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 복수지. 그래서 얘를 보고서 결정해서 이런 식의 발상이 생긴 거예요. 공부에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여러분 따라서 아까 얘기한 거 뭐의 부분이었을 때는 주로 뒤에 거 보고 결정한다는 거는요. 여기에만 국한됩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까지 지평을 넓혀서 응용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아니 세상에 소년들 중에 하나라고 지가 하나라고 얘기해놓고 쌤 뒤에 거 보고 복수죠? 이런 식의 발상이 생기다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았죠?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라는 그 개념을 너무 다른 거에까지 비약해서 하지 말라고요. 알았죠? 그 다음 이 이야기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Many parts 이렇게 나왔어요. Parts of the rock. 그 바위에 있잖아요.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있을까요? 알까요? 알죠. 왜요? 여기 복수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뭐라 하냐면 선생님 부분에 해당되는 말 여기 아예 part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뒤에 거 보수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파트가 여러 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 암석이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 돌에서 떨어진 어떤 그 암석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 암석에 여러 부분들 그러니까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앞에 part가 아니라 parts 나오면 복수다. 그럼 그냥 복수명사니까 복수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4분의 3은 여기에 S 붙였지만 그래도 뒤에 거 복수 결정하죠. 그러나 parts 얘는 그냥 복수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동생한테 있잖아요. 동생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꼴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은 하고 여러분 책 보지 마십시오. 저를 보세요. 자, 얘야 기본은 하고 동생한테 또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The number of는 단수야. 그치? A supply of 그것도 단수야. 그치? 네, A total of 그것도 단수야. 앞에 있는 것이 단수 명사니까. 그러나 조심할 것은 A number of 하면은 그건 무슨 뜻이야? 그건 많은 수란 뜻이야. 그래서 the number of the students players are small 그러면은 숫자가 작다는 것이고 몇 명 안 된다 이런 뜻이고 a number of the players in my team are small 그러면은 많은 수의 선수들이 작은 애들이다. 그래서 키가 작다. 몸매가 작다. 왜소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A number of는 복수 취급이야. 그 다음 more of 뭐인데 뒤에 걸 보아야지만 앞에 있는 그 주어의 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most of, great part of, the half of, the rest of, 그다음에 분수 of, a lot of, lots of, a portion of, 그죠? A great portion of, 그다음에 more than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데 조심할 것은 more than one person 하고 나왔을 때 내용적으로는 복수일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수 취급해. 그러나 the half of는 뒤에 거 복수 결정하지만 하필이면 to가 나왔을 때는 둘 중에 반, 그러니까 하나로 쳐서 단수 취급해. 그 다음 part가
그냥 파트가 아니라 parts 하고 s 붙이는 순간은 여태까지 얘기한 거와 전혀 상관없어. parts 복수명사니까 are 쓰는 거야. 됐죠, 여러분? 3, 4분이면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 4분이면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참으로 여러 해 동안 체계화시키고 정리하고 그런 끝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그 10년 넘은 그 노하우를 그냥 바로 한 30분 정도에 여러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부란 건 배움이란 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누군가가 알아낸 게 몇 년에 걸쳐 알아낸 건데 단 몇 분 안에 배우는 사람은 그걸 알아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다음 세대와 친구에게는 더 대단한 걸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그 내용들을 방금 한 3, 4분 정도 얘기했죠. 3분도 안 되게 얘기했을걸요. 그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한테 쫙 얘기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가 참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번 한번 볼까요? 늘 단수 취급인 거.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본 거죠. 그렇죠? 중학교 때 많이 본 늘 단수 취급하는 거. 이것들 몇 개 안 되지만 이외에도 또 있는데요. 그건 또 시험에 또 이렇게 문제 이렇게 뒤에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다음에 4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수일치 2, 그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고민만 해보십시오. 답은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한번 고민만 하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음번에 수일치 그 강좌, 이 다음 강좌 들을 때는요, 오늘 한 거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감각이 여러분 살아있어야 되니까요. 바로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 일주일쯤 지나서 듣지 마시고요. 계속 연속해서 수일치는 좀 성실하게 후다닥 해서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